무인 매장에 똥 싸놓고 가버리고 오줌 찌끄리고 가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이야. 자, 무인 강아지 샵 창업이야. 강아지 똥 싸놓고 물론 다 치우고 간다는 생각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항상 예외의 사람들은 존재해. 낮 장사도 잡고 저녁 장사도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혼동이 오거든. 그럼 여기는 술 매장이야? 아니면 밥 매장이야? 이제 우리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창업 박람회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영업자분들한테 요새는 어떤 트렌드가 좀 있고 무인 매장은 뭐가 있고 그리고 자동화 기계는 어떤 것들까지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창업 박람회에 한번 와봤어. 한번 들어가서 보고 이거에 대한 리뷰를 우리 자영업자분들한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좀 보다 보니까 좀 위험해 보이는 아이템들도 있고 좋아 보이는 아이템도 있고 그리고 우리 초보 창업자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릴까 했는데 뭐가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가서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급하게 경로 변경을 한다. 그럼 앉아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박람회 봤잖아. 아이템을 내가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면서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욕심 중에 하나인데 점심 장사와 저녁 장사 두 가지를 잡으려는 욕심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 중에 하나야. 항상 우리는 소비자 입장으로 접근을 해서 지켜봐야 되는데 낮 장사도 잡고 저녁 장사도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혼동이 오거든. 그럼 여기는 술 매장이야? 아니면 밥 매장이야? 라는 이 이중성에 놓이게 되는데 사실 나는 그렇게 하는 아이템은 몇 개 없다고 봐.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가 봤지만 육회랑 뭐 연어랑 이런 걸 판매하는 데인데 뭐 점심에는 육회덮밥, 연어덮밥을 팔고 저녁에는 또 이제 육회랑 연어를 파는 이제 술집으로 바뀌고 약간 이런 것들이 아이템이 조금 나는 맞지 않다고 봐. 이제 어떠한 아이템을 뭔가를 쪼개서 하는 경우들은 사실 나는 그렇게 잘 된 경우는 거의 못 봤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창업 아이템을 선택할 때는 내가 저녁 술 장사를 할 건지 혹은 점심 밥 장사를 할 건지 명확하게 정해놓는 게 더 안전한 창업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이제 초보 창업자분들은 저녁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면 잘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컨셉 자체를 밥 장사를 할 건지 술 장사를 할 건지를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데들은 오히려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도 뭔가 술 먹을 때는 뭐 점심에 밥 장사하는 데 가서 술을 먹어? 절대 아니야. 분위기 자체가 전혀 다르기도 하고 그 아이템도 술 먹는 안주류랑 어울리는 걸 먹으려고 하지 점심에 밥 장사를 하는 데 가서 먹으려고 하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밥 장사를 할 거면 밥 장사에만 포커싱을 하는 거, 술 장사를 할 거면 술 메뉴에 포커싱을 하는 아이템으로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전자담배 쪽은 어떤가요? 고정비를 줄인다고 이제 자판기만 요새 이제 보면은 특히나 이제 핵심지들의 핵심 위치에 작은 평수로 자판기만 갖다 놓고 이제 전자담배를 파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설 임대업이라고 봐도 무관해. 우리 사진 찍는 그런 매장들처럼 거의 이제 시설 임대업인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 그렇게 이제 무인으로 해서 가격이 싸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 분명히 구매를 하긴 할 건데 그렇다고 가격이 싸지는 않아. 왜냐면 임대료가 뭐 1,000만 원 이런 데를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임대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뽑아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사실 좀 비전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봐. 그리고 이제 무인 관련해 가지고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내가 알기로 초기에 무인이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한 개 더 집어가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 그냥 2개를 들고 마치 찍은 것처럼 하고 연기를 하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합의금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학부모들이랑 합의를 해야 되는데 내 자식한테 그런 줄 긋는 행위들 물론 이제 뭐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그걸 받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보호감찰도 받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합의들을 분명히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합의금으로도 돈을 좀 번 사례들이 있다 라고도 보여지는 거고 그런 시설이 들어갔을 때 약 한 1,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본다라는 관점으로 한다고 하면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 하면 거의 웬만하면 적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카페도 마찬가지야. 카페 내가 말하잖아. 카페 무인 창업은 그 지역에 그러니까 특수상권인 거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카페가 많이 없어야 돼. 사실 우리가 지금 카페 시장이 포화 시장인데 그런 매장들이 흔치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소비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 소비자 입장에서 뭐 저기도 2,000원에 팔고 있고 무인 매장도 2,000원에 팔고 있으면 어디를 갈 건가.
나는 사람이 뽑아주는 데를 갈 것 같아 아무래도. 그리고 특히나 커피라는 아이템 자체가 조금은 좀 약간 그 감성의 영역이 조금 젖어 있는 아이템이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아직도 뭔가 사람을 부를 때 육성으로 불러주고 그런 공간이 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무인이 잘 되는 경우들은 거의 못 봤고, 물론 광고성으로 어떠한 특수한 상권에 의해서 첫 달의 매출을 광고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요즘에 애견 관련해서 엄청 생겨나던데 그거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애견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어떠한 지역에 한 개만 있을 때는 괜찮지. 왜냐면 우리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면서도 필요하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거 하나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는 괜찮은데, 문제는 그게 한 개만 있어야 될 상권에 두 개, 세 개가 들어오면 결국은 매출 나눠 먹기가 되는 것이고, 누가 오래 버티냐 싸움이 되고 결국은 폐업을 하고, 이런 무수한 과정들이 반복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다. 난 항상 얘기하잖아. 상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상권에 이 아이템이 합당한 것인가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어. 무인은 한마디로 많이 위험하다는 거네요. 위험하지. 그리고 이게 말이 무인이지. 자, 무인 강아지 샵 창업이야. 강아지 똥 싸놓고 물론 다 치우고 간다는 생각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항상 예외의 사람들은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빌런이라고 하잖아. 이런 빌런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결국은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돼. 무인 매장에 똥 싸놓고 가버리고 오줌 찌끄리고 가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아이템도 결국은 채워 넣어줘야 될 것이고 청소도 하고 뭘 계속 관리라는 거는 이루어진단 말이야. 무인을 할 사람은 일단 그 상권에 대해서 빠삭해야 되고 해당 위치, 어떤 위치에 들어가야 이게 먹히겠구나가 일단은 전제 조건이 돼야 돼. 그런 상태에서 매장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운영하면서 하루 종일 좀 돌아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한 매장에서 한 1, 200 정도의 수익을 본다 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면 맞을 수 있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한 개만 하면서 내가 그냥 띵가띵가 놀아야지 돈을 벌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 대표님, 저희가 자동화 기계에 대해서 좀 보고 왔는데 이거는 추천한다라는 기계가 혹시 있을까요? 자동화 기계들 중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푸드테크라는 게 초기 시장이기도 하면서도 약간 발전하고 있는 단계야. 그래서 보면은 장점이 있는 기계들도 있고 단점이 있는 기계들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어떤 매장에서는 장점이고 어떤 매장에서는 굉장히 단점이고, 이런 장단점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걸 내가 한번 살짝 정리를 해줘 볼게. 첫 번째로 서빙 로봇의 장단점을 내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게. 서빙 로봇을 쓰려면 일단 매장 평수가 넓어야 돼. 왜냐? 이 서빙 로봇이 차지하는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차지해. 왔다 갔다 하는 동선, 그리고 손님과 겹치지 않는 동선. 그래서 이 통로가 원래 사이즈가 1000이면 될 게 이 서빙 로봇 때문에 1500, 2000까지도 늘려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월세가 비싼 곳에서 쓸 경우는 그 면적이 다 날아간다는 거야. 사실은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서빙 로봇을 놓음으로 인해서 그 면적들이 전부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 외곽지에 있는 평수 넓은 매장들 있잖아. 그런 데들에서 쓰면은 굉장히 좋아. 그게 충분히 한 명목, 두 명목을 할 수가 있긴 있어. 근데 평수가 예를 들면 한 3, 40평 매장의 규모야. 이런 데에서 쓰기에는 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심지어는 동선이 오히려 꼬이기 때문에 오히려 쓰지 않는 게 나을 뿐더러, 만약에 핵심지다 라고 했을 때는 인건비가 훨씬 쌀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로는 자동으로 이렇게 막 볶아주고 뭐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기계를 돌려주고 막 하는 기계들이 있어. 이게 일단은 초기 비용이 보통 한 200만 원부터 한 4, 500만 원까지 해, 한 대당. 근데 이제 그러면 초기 비용이 원래는 우리가 웍만 놓거나 튀김기만 놓는다고 했을 때는 거의 뭐 한 공건당 한 40만 원 이렇게 차지하는 게 한 10배 정도까지도 비용이 초기에 발생한다는 부분이 있고, 단점 중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공간을 또 많이 차지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웍 하나 놓는다고 하면은 450 공간 정도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 이 기계를 놓음으로써 600, 700 공간까지도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또 면적 상승을 차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핵심 매장들의 평당 월세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따져보면서 그 기물을 넣어야 되고, 어쨌든 초기 비용과 그런 면적에 대한, 공간에 대한 임대료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사실 그 기계가 있으면 확실히 좀 편리한 부분들도 있어. 그게 한 명목은 아니지만 최소 0.5명목은 해줄 수 있다. 특히나 튀김기 같은 경우도 그래. 근데 이제 자동 튀김기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까지 발생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좀 염두를 해봐야 되고,
내가 말한 것처럼 공간에 대한 비용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로봇 팔대기를 쓰는 데들이 있어요. 이 로봇 팔은 내가 공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잖아. 이 공간을 어마무시하게 차지해. 원래는 한두 평 정도가 더 차지할 게 이 로봇 팔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의 뭐 한 3, 4평 정도 이상을 차지하게 되거든. 그리고 비용도 매우 비싸.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일을 해보다 보면 그냥 단순하면서 빠르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뭔가 보여주기 위한 쇼잉이야, 쇼잉. 그 로봇 팔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보면은 세워라 내어라 속이 터져버려. 추천을 하는 것들이 있어. 내가 가끔 보면 열심히 칼질을 하면서 막 써는 매장들이 있단 말이야. 나는 이런 매장들은 반드시 한 200만 원 정도만 투자해도, 200만 원까지도 아니야,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자동으로 썰어주는 기계들이 많아. 반달 썰기, 두께 조절, 채 썰기, 이런 것들이 야채만 사서 넣으면 1시간이고 썰어야 될 일들을 진짜 10분도 안 걸려서 썰어주는 기계들이 많이 있거든. 그거는 0.5명목도 아니야. 1명목 이상을 나는 차지한다고 봐. 뭔가를 썰어야 되거나 이런 걸 쓰는 매장들은 그 기계들을 반드시 좀 구매를 해서 나는 쓰는 거를 추천을 해. 이 창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을 걸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나는 편한 거 하고 싶어요, 편하지 않아. 막상 해보면 이 창살 없는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내 인건비도 못 건지는 경우가 허다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하고 창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